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아주 불편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류 최초로 고형암에서 허가받은 T세포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업이 불과 $2대 주가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기대를 받던 기업이 갑작스러운 신뢰 위기와 소송, 그리고 한 번의 가이던스 발표로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는 현 상황을 반영한 실제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쇼츠로 시청 중이시라면 영상 하단의 풀 버전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된 후반부까지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중요한 흐름들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풀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면역 항암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기업의 기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시작된 TIL 치료 연구였습니다. TIL 치료는 환자 종양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채취하여 체외에서 대량으로 증폭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항암 치료와 달리 매우 개인화되고 정밀한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도 세포 치료제는 제조 최적화와 임상 확장을 거치며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상업화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오반스는 이 전형적인 패턴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멜라노마 치료 후보인 LN144와 폐암을 겨냥한 LN 릭사오를 빠르게 임상에 올리면서 동시에 상업 제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보통의 기업들이 취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며, 그만큼 기술에 대한 강한 확신과 동시에 향후 운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병목이 나타날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반스는 총 700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TIL 치료를 적용했고, 그중 100명 이상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특히 멜라노마 환자에서는 일관된 반응률이 관찰되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치료제가 단순한 신약을 넘어 고형암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대가 현실이 된 순간은 2024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이 리피레우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암태그비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인 이상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고형암에서 T세포 치료제를 승인받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T세포 치료제는 오랫동안 혈액암에서만 강한 효과를 보인다고 여겨졌지만, 암태그비는 이 벽을 깨뜨렸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가는 치솟았고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높은 기대를 쏟아냈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에서도 승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아이오반스는 약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 100만 달러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손실 약 3억 7천만 달러는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개인 맞춤형 세포 치료제 상업화 초기 단계에선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작은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센터 가동 준비는 일반적 항암제 도입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 항암제는 교육 후 비교적 빠르게 처방이 시작되지만, 암태급비는 제조 일정, 환자 일정, 특수 물류 등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작은 지연도 상업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 이 준비 과정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상업화가 예상만큼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5월 8일에 찾아옵니다. 아이오반스는 약 4천만 달러대의 분기 매출을 발표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4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항암제 상업화 기업이 이런 급격한 가이던스 하향을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반으로 삼았던 핵심 가정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환자 이탈률 증가, 환자 소개에서 실제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 증가, 치료센터 가동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각각은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동시에 모두 발생했다는 점은 운영 구조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5년 5월 9일 주가는 하루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날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체 내러티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여러 로펌에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
회사가 상업화 준비 수준과 매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학적으로는 성공적인 허가 역사 속에서도 시장이 운영 신뢰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재무 책임자인 장 마르크 벨르맹이 2025년 7월 10일자로 사임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임원 교체는 흔한 일이지만 대규모 가이던스 하향 직후 재무 책임자가 물러나는 흐름은 전형적이지 않으며 내부 전략 조정이나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6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그중 약 5천만 달러 되는 암 태급이가 차지했습니다. 분기 동안 100명 이상의 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효율 문제로 인해 속도만 늦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또한 약 200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 조정하여 현금 운영 기간을 2026년 4분기까지 연장했습니다. 매출 증가 시기에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흐름은 전형적이지 않으며 이는 회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던 기존 비용 구조를 보다 현실화하는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주가는 약 2.2달러대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하며 안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2달러에서 2.3달러 사이가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자리 잡았고 2.8달러에서 3달러 사이가 저항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이오반스는 과학적 성과와 운영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응률은 여전히 높고 미국과 캐나다 승인이라는 확고한 기반도 있으며 매출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의 충격과 소송 그리고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강한 상방 ang압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달러 지지선을 지키며 2.8달러에서 3달러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추가 악재가 없다면 상방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1.6달러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기적으로는 치료센터 처리 속도 개선과 환자 이탈률 감소, 소개에서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 4달러에서 5달러 구간까지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암태급이가 멜라노마를 넘어 폐암과 두경부암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 확장이 현실화된다면 10달러 수준까지의 주가 회복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더 깊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수한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